여러분들은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강력한 항암 효과까지 있어 무조건 좋을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의 체질에 따라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양파를 먹으면 오히려 치매와 암 각종 사고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시청자분들의 체질과 비교하시면서 그동안의 식습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올바르게 양파를 먹어 양파의 효과를 200%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비 아껴주는 황금 건강정보를 전달드리는 건강해용입니다. 혹시 아직 건강해용TV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앞으로도 병원비 아껴주는 유익한 건강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귀한 건강정보 많이 공유해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양파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바로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건강한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라니 많이들 놀라셨죠? 물론 양파와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 나누듯이 좋다, 안 좋다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때문에 식품의 특성과 본인의 체질을 잘 알고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드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건강해용 채널에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릴 테니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십자화과 채소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큰 이상이 없겠지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나 위장장애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양파의 당성분과 대장 내 유해균이 만나 대장 안에서 가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점점 가스가 차오르고 설사를 하기 쉬운 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기껏 먹은 좋은 음식들을 몸속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겠죠. 물론 양파에 함유된 프룩탄이라는 물질은 장내 유산균의 활성을 도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대장 건강에 좋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장장애 등의 체질에 따라 양파를 오래 먹으면 밀가루 속 글루텐과 함께 장누수중 후군의 원인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이 좋지 않은 분들이 무,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채소와 양파를 함께 먹게 되면 십자화과 채소 속의 라피노스라는 성분으로 인해 장내에서 더욱 가스를 활발하게 만들어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이 지속되어 대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항문 주위의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양파와 십자화과 채소를 먹으면 가스를 과다 생성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양파와 십자화과 채소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양파와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먹을수록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먹었을 때 속에 불편감이 없다면 딱 그 정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더 드시고 싶다면 익혀 드시면 위장을 자극하는 섬유질이 줄어들고 채소의 수분이 빠지며 위장에서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해 속에 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스를 잘 일으키는 채소들은 익혀 드시거나 쪄서 드시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적정량을 꼭 파악하셔서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양파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응고 억제약, 혈전 억제제 등입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 협심증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나 양파즙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왜 협심증 환자가 양파를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양파가 혈액의 끈끈한 피떡을 깨끗하게 청소해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파즙의 경우에는 양파의 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협심증 약을 복용할 경우 혈액 내 약물 농도를 변화시키고 사고가 났을 때 피가 멈추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약을 드시는 경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양파나 양파즙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응고약 혈전 억제제의 경우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양하므로 본인이 현재 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혈전 억제제나 혈액응고 지원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양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이 생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되고, 아직 심혈관계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혈관 청소부 양파를 가까이 하여 꾸준히 섭취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건강에 최악인 양파 음식은 바로 양파 튀김입니다. 건강한 양파를 튀겼으니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튀김으로 드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건강해용이 튀긴 양파와 생양파의 영양성분을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생양파 한 개의 칼로리는 약 29칼로리인 반면 튀기게 되면 무려 411칼로리로 칼로리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생양파의 지방 함량은 0.04g으로 거의 없는 반면 튀기게 되면 25g으로 약 600배 이상 폭증하게 됩니다. 때문에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면 비만과 만성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양파에는 없던 트랜스 지방까지 생기게 되고, 트랜스 지방은 몸의 어느 부위에 쌓이느냐에 따라 뇌에 쌓이면 치매와 등의 뇌혈관 질환을,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각종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생양파에는 건강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나 튀기게 되면 모두 손실되어 아미노산이 0g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튀김으로 드시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보약보다 더 좋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파의 효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몸속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치매, 뇌졸중,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나 치명적인데요. 수도관을 오래 쓰면 찌꺼기가 쌓여 막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청소부인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이 효능을 100%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파 다듬을 때 껍질은 다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건강의 열쇠가 바로 양파 껍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양파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데에는 양파 속의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작용 때문인데요. 이 퀘르세틴은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 껍질에 무려 60배나 많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양파 껍질은 질겨서 생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양파 껍질차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한데요. 요리에 양파를 쓰신 후에 껍질 버리지 마시고 우선 양파 껍질을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가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시고요. 수분이 다 날아가 건조가 잘 되었다면 이제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물 약 1리터에 양파 껍질 10g, 약 손으로 크게 한 꼬집 정도 넣어서 30분에서 넉넉히는 1시간 정도까지 끓여주신 후 드시면 됩니다. 퀘르세틴은 가열하더라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팔 끓이거나 양파를 기름에 볶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양파 껍질차는 어느 정도 쓴맛이 나야 퀘르세틴이 잘 우러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쓴맛이 난다면 지금 내가 퀘르세틴은 잘 먹고 있구나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단맛이 나는 걸 원하신다면 대추나 생강을 넣고 함께 끓여 드셔도 궁합이 아주 좋답니다. 하지만 이 양파 껍질차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끓이지 마시고 딱 먹을 만큼만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기 번거롭다면 집에서 국을 끓일 때 아예 양파 껍질을 거름망에 넣어 육수로 끓여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퀘르세틴이 우러나와 섭취할 수 있으니 차를 끓이기 귀찮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와 양파의 효능을 100% 쪽쪽 뽑아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양파와 함께 드실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무,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주의하셔야 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 혈액 응고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도 양파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양파라도 튀김으로 자주 드시게 되면 만성염증, 치매, 암 등 무서운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드시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니 껍질 버리지 마시고 꼭 차나 육수로 끓여 드셔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 우측에 건강해용 얼굴이 그려진 동그라미를 눌러 무료로 구독해보세요. 또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일상의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해용.